문제드린 신혜손입니다. 22년도 1회 제1과목 직업상담학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번 실존주의 상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2번, 3번은 모두 맞는 내용이니까 읽어보시면 되고요. 4번에 실존주의 상담에서 가정하는 인간의 궁극적 관심사는 무의식의 자각이다. 아니다. 무의식이라는 이 용어 자체가요, 정신분석적 상담에 해당하는 용어이고, 실존주의 상담에서는 인간의 궁극적 관심사를 자유와 책임, 그리고 삶의 의미성, 그 다음에 죽음과 비존재, 그리고 진실성 해서 자삼죽진이라고 해요. 자유와 책임, 삶의 의미성, 죽음과 비존재, 진실성 해서 인간의 궁극적 관심사가 자삼죽진이다. 20년도 2회차 실기시험에서 궁극적 관심사 3개를 쓰고 설명하시오. 6점짜리로 출제된 바 있네요. 2번에 상담의 초기 면접 단계에서 일반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아닌 거. 상담의 초기, 중기, 종결 단계 이렇게 3단계로 나눠보는데, 종결 단계는 뭐 읽어보면 그냥 알 수 있어요. 목표를 달성했느냐 어땠느냐, 또는 이별의 감정을 다룬다,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하지만 초기, 중기는 헷갈리기 때문에 자주 시험 문제 1차 시험에 나오는 것인데요. 1번의 통찰의 확대는 중기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2번, 3번, 4번이 모두 초기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초기에 해당하는 내용에서 또 대표적으로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 형성, 즉 라포 형성이 하나 더 있으니까 알아두시기 바라요. 3번 기지버스가 제시한 직업상담의 목적이에요. 직업상담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여기서는 기지버스가 제시한 목적에 대해서 고르시면 되는데, 1번에 생애 진로 발전에 관심을 두고 효과적인 사람이 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게 한다가 기지버스가 제시한 직업상담의 목적이고요. 2번에 해당되는 내용은 크라이티스의 직업상담 목적이에요. 크리치라고도 하죠. 3번, 4번은 일반 직업상담의 목적에 해당하는 내용이네요. 4번에 인간 중심 상담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실효나 경향성은 이런 것이다. 읽어봐 주시면 되고, 2번에 자아는 성격의 조화와 통합을 위해 노력하는 원형이다 했는데, 이 내용은 분석심리학자인 융의 주장이에요. 이론이에요.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가치의 조건이나 이런 것이니까 읽어봐 주시면 되고, 현상학적 장 이런 것이다. 눈에 익혀두시면 될 것 같아요. 5번에 자기 인식이 부족한 내담자를 사정할 때 인지된 통찰을 재구조화하거나 발달시키는 데 적합한 방법은, 이 문제를 하려면요, 먼저 인지적 명확성이 부족한 내담자 유형이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인지적 명확성이 부족한 내담자의 유형 이렇게 있는데, 인지적 명확성이라는 것은 자신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인지적 명확성이 없는 사람은 이게 속된 말로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이 안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유형이요, 총 1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단순 오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 복잡한 오정보, 가정된 불가능, 구체성의 결여, 원인과 결과의 착오, 무력감, 비난하기, 양면적 사고, 파행적 의사소통, 강박적 사고, 그리고 걸러내기, 고정성, 잘못된 의사결정 방식, 그 다음에 자기 인식의 부족, 이러한 14가지 형태가 있단 말이에요. 인지적 명확성이 부족한 내담자 유형이. 이것이 21년도 1회차 실기 문제에서 인지적 명확성이 부족한 내담자 유형 6개를 쓰시오 나왔었어요. 6점짜리요. 그래서 요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2차 시험은 요 그냥 명칭만 알아두면 돼요. 인지적 명확성이 부족한 내담자 유형, 단순 오정보, 복잡한 오정보, 가정된 불가능, 구체성의 결여, 원인과 결과의 착오, 무력감, 비난하기, 양면적 사고, 파행적 의사소통, 강박적 사고, 걸러내기, 고정성, 잘못된 의사결정 방식, 자기인식의 부족. 그래서 단순하고 복잡한 가구원, 영화 볼 때는 양파깡, 영화 끝나면 문 걸고 잘자,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그런데 이건 2차 시험에 대한 것인데 1차 시험의 패턴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지금 5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인식이 부족한 내담자, 맨 끝에 있죠, 여기. 이러한 사람을 상담할 때 상담자의 개입 방법이 연결시키는 거야. 이러한 사람들에 걸맞는 상담자의 개입 방법. 요거 첫 번째 유형이고,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 구체적 사례가 박스에 주어져요. 그러면 그걸 보고 이 사람은 강박적 사고를 지니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잘 나오는 게 가정된 불가능이요. 난 직업상담사 이번 시험에 떨어질 것 같아요. 가정된 불가능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한테 상담자가 어떤 개입을 해야 되냐, 격려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구체성의 결여를 갖고 있는 사람은 요즘 취직하기가 어렵다고 해요 할 때 그 취직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구체성 있게 구체화시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원인과 결과의 차원은 이런 거죠. 나는 사업을 하고 싶은데 사업하는 여자들은 다 이혼을 한대요. 이게 원인과 결과의 착오예요.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강박적 사과는 우리 집안은 할아버지, 아버지 모두 의사이고 형제들도 의사이기 때문에 나도 의사를 해야 돼요 라는 강박적 사과,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자기 인식이 부족한 내담자를 상담자가 어떻게 개입할 것이냐, 미운 오리 새끼라는 이런 은유나 비유를 사용해서 이렇게 개입을 하는 것이에요. 1번에 직면이나 논리적 분석을 해주는 것은 비난하기에 개입하는 방식이에요. 비난하기에. 비난하기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시는 거는 우리 아버지가 옛날부터 술을 많이 마셨기 때문에 내가 닮은 것이다. 이런 비난하기 대표적인 예예요. 2번에 불안에 대처하도록 심호흡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잘못된 의사결정 방식이에요. 잘못된 의사결정 방식은 심호흡을 시키는 거고, 3번에 은유나 비유는 자기 인식이 부족한 내담자 사정할 때고, 그 다음에 사고를 재구조화하는 것은 걸러내기에 해당돼요. 걸러내기에 해당하는 상담자의 개입 방법은 사고를 재구조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래요. 6번에 직업 상담의 문제 유형에 대한 크라이티스의 분류 방법이 있어요. 크라이티스의 직업 상담 문제 유형 분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 크적개론이니까 적응성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결정성에 대한 거, 그 다음에 현실성에 대한 걸로 이렇게 나눠져요. 현실성에 대한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비현실성 문제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적응성에 대해 관련한 문제 유형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눠져요. 적응형과 부적응형으로 나눠져요. 콕집에서 설명 잘 돼 있죠? 결정성에 해당하는 내용은 재능이 너무 많은 다재다능형과 우유부단형으로 나눠지고요. 현실성, 비현실성에 대한 문제는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가 비현실형, 두 번째가 불충족형, 세 번째가 강압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니까 크라이티스의 직업상담 문제 유형 세 가지 하는 다음에 그 세 가지를 다시 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1번, 적성에 따라 직업을 선택했지만 그 직업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는 무엇이냐? 현실성 중에서 강압형에 해당되어져요. 이번에 흥미를 느끼는 분야는 있지만 그 분야에 필요한 적성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이죠. 현실성 중에서 비현실형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3번에 흥미나 적성의 유형이나 수준과는 상관없이 어떤 분야를 선택할지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정성 중에서 우유부단형에 해당되고, 4번에 흥미를 느끼는 분야도 없고 적성에 맞는 분야도 없는 유형, 이게 바로 부적응에 해당하는 유형이기 때문에 4번에 이렇게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7번, 직업상담 시 한계의 오류를 가진 내담자 했는데, 이 문제 역시 풀려면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내담자의 정보 수집 및 행동에 대한 이해 기법이라는 것이요. 내담자의 정보 수집 및 행동에 대한 이해 기법 9가지가 있어요. 가정 사용하기, 의미 있는 질문 및 지시 사용하기, 전이된 오류 정정하기,
그 다음에 분류 및 재구성하기, 저항감 재인식하기 및 다루기, 근거 없는 믿음 확인하기, 왜곡된 사고 확인하기, 반성의 장 마련하기, 그리고 변명에 초점 맞추기, 이렇게 9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9개는 직업 상담에서 9개짜리가 많은데 요거 4, 5자 암기법으로 외웠죠? 앞에는 4글자, 뒤에는 5글자 나눠서 앞에 4글자니까 천천히 가의 전분, 뒤에 5글자 빨리 정은의 반변 이런 식으로요. 다시 한번 가의 전분 정은의 반변 이렇게 외우시면 가정 사용하기, 의미 있는 질문 및 치시 사용하기, 전이된 오류 정정하기, 분류 및 재구성하기, 저항감 재인식하기 및 다루기, 근거 없는 믿음 확인하기, 왜곡된 사고 확인하기, 반성의 장 마련하기, 변명에 초점 맞추기. 21년도 2회차 실기에서 역시 6점짜리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 중에 우리가 할 것은 여기 전이된 오류를 아셔야 돼요. 전이된 오류는 다시 3개로 나눠져요. 정보의 오류, 한계의 오류, 논리적 오류로 이렇게 3가지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이 전이된 오류에 속해 있는 것 중에서 이 한계의 오류가 있는 것이에요. 이런 한계의 오류는요, 1번에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거, 2번 불가능 가정하는 거, 4번에 어쩔 수 없으면 가정하는 거 모두 해당되고요. 3번에 왜곡되게 판단하는 것은 한계의 오류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요. 8번 직업 상담 시 흥미사정의 목적이요. 흥미사정의 목적이 있고요. 흥미사정의 기법이 있어요. 구분 잘 해두셔야 되는데, 흥미사정의 목적, 즉 흥미를 조사하는 목적. 직업을 상담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흥미를 갖고 있느냐, 이런 흥미조사의 목적, 흥미사정의 목적은 5가지가 있어요. 역시 2차 시험에 나왔던 것이고요. 여가선호와 직업선호 구분하기, 그 다음에 자기인식 발전시키기, 직업탐색 조장하기, 직업 대안 규명하기, 직업상 교육상 불만족 원인 규명하기. 그래서 여자직 찍찍 이렇게 외워요. 흥미사정의 목적, 여가선호와 직업선호 구별하기, 자기인식 발전시키기, 직업탐색 조장하기, 직업 대안 규명하기, 직업상 교육상 불만족 원인 규명하기. 찍찍찍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요 첫 번째 거는 직업 탐색 조장하기고 뒤에 것은 규명하기로 끝나요. 직업 대안 규명하기, 그 다음에 직업상 교육상 불만족 원인 규명을 구분해서 잘 외워두시면 2차 시험에 5점짜리로 나온 적이 있었으니까요. 2차 공부도 저절로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4번이 틀렸어요. 그래서 1, 2차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아니고요. 1차 문제가 2차 문제고 2차 문제가 1차 문제로 서로 호환이 된다는 사실을 뚫고 계셔야지만 직업상담사는 가장 빠른 시기에 합격할 수 있어요. 9번 특성요인 직업상담의 과정이요. 순서를 바르게 나누고, 특성요인 직업상담의 대표적인 윌리엄스를 넣을 수 있는데요. 그 직업상담의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나와 있잖아요. 분종진 예상추예요. 분종진 예상추 하나 더 있어요. 추수지도, 사후지도라는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분석, 종합, 진단, 예측, 상담, 추수지도, 사후지도, 분종진 예상추, 분종진 예상추 해서 1번이 이렇게 딱 답으로 나오겠죠. 10번에 행동주의적 접근의 상당 기법 중에서 공포와 불안이 원인이 되는 부적응 행동이나 회피 행동을 치료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기법은 무엇이냐 이렇게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이 문제에 대한 내용이 불안 감소 기법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부적응 행동 감소, 회피 행동 치료하는 것이니까 불안 감소 기법을 얘기하는 것이다. 불안 감소 기법의 대표적인 방법은요, 체계적 둔감법이에요. 그래서 꿰뚫어 보기 잘 나와 있죠. 내담자의 불안 반응을 체계적으로 증대시켜서 둔감화시키는 체계적 둔감법. 그 외에도 금지 조건 형성, 반조건 형성, 혐오 치료, 주장 훈련, 자기 표현 훈련 같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2차 시험을 위해서 그 외에도 더 많지만 6개만 갖다 놨어요. 체금반 혐주자가
불안감소기법의 대표적인 방식 6가지고요. 반면에 학습을 촉진하는 적응행동 증진기법은요. 강변, 사행상, 강화, 변별학습, 사회적 모델링과 대리학습, 행동, 조성, 상표제도, 강변, 사행상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2차 실기에서 불안감소기법 3개 그리고 학습촉진기법 3개 불안감소기법은 다른 말로 하면 부적응행동 감소기법, 학습촉진기법은 적응행동 증진기법 이렇게 달리 물어보기도 하니까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여러 차례 나온 것이니까 잘 알아두셔야 돼요. 1번의 타임아웃 기법은요. 수업 중에 너무 떠들고 장난치는 애가 있으면 선생님이 너 잠깐 복도에 나가 있어. 이렇게 일시적으로 분리시켜 놓는 게 타임아웃 기법이에요. 그리고 모델링 기법이나 행동조정법은 학습 촉진 기법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11번 레빈슨의 성인 발달 이론에 관한 설명을 틀린 거 3번이 틀렸어요. 안정기라는 것은 삶을 침체시키는 것이 아니라 삶을 안정시키거나 새롭게 만드는 시기이다. 나머지 1, 2, 4번은 맞는 내용이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12번 직업 상담에서 내담자의 생애 진로 주제를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상식적인 내용이에요. 생애 진로 주제는 뭐냐면 삶에서 삶의 목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 사람의 어떤 한 개인의 삶의 목표를 상담자가 확인하는 이유는 1번이죠. 내담자의 사고 과정을 이해하고 행동을 통찰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상식적인 것이니까 이건 굳이 문제를 통해서 외우실 필요도 없고 상식적으로 판단하시면 돼요. 이 직업 상담학에서는 상식적인 일반적인 그런 문제들이요. 필연적으로 한두 문제는 꼭 나오게 돼 있어요. 13번 내담자에 대한 상담 목표의 특성 구체적이어야죠. 예를 들어서 내담자가 난 금연을 하고 싶어요. 상담한단 말이에요. 그럼 담배를 끊을 때 그 구체적인 방식이요. 뭐 하루에 뭐 지금 한 가지 피는 걸 뭐 10개 피로 줄인다든지 2번은 내담자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지 내담자가 바라는 것이 아니면 의미가 없어요. 실현 가능해야 돼요. 그죠? 허황되면 안 되겠죠? 4번에 인격 성장을 도와줘야 한다. 그래서 4번이 답이네요. 14번에 크럼볼츠의 사회학습 진로 이론에 관한 설명 틀린 거 크럼볼츠 하면 사회학습 진로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인데요. 유한학과라고 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지금 여기서는 1번에 진로의사 결정 과정에서 자기 효능감과 결과 기대를 중시한다 했는데 이 자기 효능감과 결과 기대는요. 사회인지적 진로 이론에 해당돼요. 사회인지적 진로 이론에 해당되어지고 대표적인 학자가 반두라예요.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사회인지적 진로 이론 2번, 3번, 4번은 모두 맞는 내용인데 특히 4번에 우연한 사건을 다루는데 도움이 되는 기술, 호기심, 낙관성, 위험 감수 등이 있다고 했는데 이 우연한 사건을 다루는데 도움이 되는 기술, 호기심, 그 다음에 인내심이 있어요. 그 다음에 융통성이 있고요. 낙관성이 있고 위험 감수. 인내심과 융통성을 이렇게 보태 놓으시면은 5가지가 되겠죠? 역시 2차 시험에 나왔던 것이니까 알아두시 바래요. 호기심, 인내심, 융통성, 낙관성, 위험 감수, 호인, 융락위. 15번 타이르만은 어떤 발달 단계를 기초로 진로 발달 이론을 설명하였는가 했는데 이거는 그냥 단편적으로 외워두시면 돼요. 에릭슨의 심리사회 발달 단계예요. 에릭슨이라는 사람은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와 위기예술이라는 이론을 펼친 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유아기 때는 신뢰감과 불신감, 초기 아동기, 자율성, 수치심 이런 식으로 쭉 정리했던 발달 단계를 나누었던 사람이에요. 꿰뚫어보기 잘 나왔으니 한번 훑어봐 주시기 바래요. 16번 상담윤리 강령의 역할과 기능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모두 맞는 내용이기 때문에 4번이 해당되어져요. 특히 2번은 보세요. 지역사회의 도덕적 기대 이렇게 나와있죠. 예전 시험문제에서는 틀린 것을 고르셔야 해서 지역사회의 경제적 기대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경제적
경제적 기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윤리 강령이니까 도덕적 기대와 관련이지 경제성하고 관련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7번 인지적 정서적 상담에 관해서 틀린 거. 인지적 정서적 상담은 우리가 REBT라고 하는데요. 2차 시험에서 홀랜드와 더불어서 가장 많이 나온 문제예요. 앨리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개발되었고요. 모든 내담자의 행동적 정서적 문제는 비합리적 사고에서 발생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3번에 성격의 자아 상태 분석은 해당이 안 되고요. ABC 이론을 적용한다 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A, B, C, D, E 그리고 F까지 이렇게 6개요. 보통 5개가 나오게 되고 6개도 나와요. 2차 실기 시험에서는 이 A, B, C, D, E, F의 기본 개념을 묻는 문제가 나오고요. 또는 그것을 응용해서 그래서 김 씨가 실직을 했다. 요 구체적인 응용 개념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눠서 공부를 해 주셔야 돼요. A는 Activating Event라고 해서 선행 사건이에요. A라고 쓰고 선행 사건이라 A 써놓고 선행 사건 이렇게 같이 써주시면 좋아요. B는 Belief예요. 비합리적 신념 체계라는 것이죠. C는 Consequence에서 결과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D는 Dispute 논박이에요. E는 Effect 효과고 F는 Feeling 감정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ABCDEF 이론 매년 나오는 것이니까 확실하게 챙겨두셔야 돼요. 18번 하렌이 제시한 진로 의사 결정 유형은 3개가 있어요. 합리적 유형, 직관적, 의존적 있어요. 합직의예요. 여기서 자신의 책임은 부정하고 외부로 책임을 돌리는 경향이 높은 유형은 바로 의존적 유형에 해당되네요. 19번 효과적인 적극적 경청이에요. 이거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거리가 먼 것은 사실 중심적으로 경청한다. 어떤 사람이 실직해서 아주 인생에 대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상담을 왔는데 이 사람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물어봤더니 난 아무렇지도 않아요. 난 뭐 당장 앞으로 내가 무슨 일인지 할 수 있어요. 했을 때 그 말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되겠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이 사람의 목소리가 떨린다. 음존을 경청하거나 또 말은 그렇게 하면서 표정이나 이런 표현의 불일치 같은 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2번에 사실 중심적으로 경청하는 것을 피해야 되는 것이에요. 20번 진로 시간 전망 검사제를 사용하는 주된 목적. 진로 시간 전망 검사제를 사용하는 목적은요 8가지가 있어요. 미래의 방향을 이끌어내기 위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미래가 실제인 것처럼 느끼도록 하기 위해, 계획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심어주기 위해, 그리고 목표 설정을 촉구하기 위해, 현재의 행동을 미래의 결과와 연계시키기 위해, 계획 기술을 연습시키기 위해, 그리고 진로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그래서 8개를 이 8개 중에 5개 쓰는 게 2차 실기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미계모 현계진 그 음을요 그냥 미계모 현계진 하면 못 외우고요. 나름의 독특하게 그 음의 고조와 강약 리듬을 살려주세요. 미계모 현계진 미계모 현계진 진로 시간 전망 검사제 사용 목적 미계모 현계진 이렇게 외우시면 쉽게 외우실 수 있을 것이고요. 둘, 셋으로 나눈 이유는 뭐냐면 문제가 진로 시간 전망 검사를 사용하는 목적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진로 시간 전망 개입의 3가지 측면 이렇게도 나왔어요. 2차 시험에. 그래서 그 3개가 방향성, 변별성, 통합성인데 방향성에 대한 것은 요 2개 외운 거 요거 쓰시면 되고 변별성에 해당하는 것은 요 미계목에 해당하는 거 쓰시면 돼요. 요 질문이 나왔다고요. 그 다음에 통합성은 현계진에 해당하는 내용을 쓰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계목 현계진만 외워두면 진로시간 전망 검사지와 그리고
진로 시간 전망 개입의 세 가지 측면, 방변통에 대한 내용을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강의 대한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